자, 이번 시간에 배워보실 내용은 7단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배우셨던 그 접선의 방정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때 배우셨던 내용에다가 추가로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추가로 배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배우셨던 미분 공식들, 그 공식들을 얼마나 좀 잘 다져서 오셨느냐, 오히려 그게 더 관건이 될 거고요.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에서 새로 배우실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수투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정말 잘 하셨고 지금까지 오시면서 외우라고 했었던 공식대로 완벽하게 외워주셨다라면 7단원은 그냥 개념 설명 없이 그냥 가셔도 돼. 그 정도야. 자, 7단원 전에 외우라고 했었던 공식들 안 외워진 상태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공식이 완벽하게 숙지되지 않으신 분들은 진도를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공식부터 외우고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내용이 뭐가 있었느냐라는 건데 뭐 쥐뿔 내용이 뭐가 있어? 이거밖에 없어. 나한테 수투 접선의 방정식을 배우신 분들은 정말 지겹도록 따라 했었던 거. 뭐 y는 f'A, x-a 플러스 fa다라는 거죠. 자, y는 f'A, x-a 플러스 fa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넘길 거니까. 처음부터 넘겨서 보자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였잖아요. a가 뭐였었느냐. 접점에 x 좌표였었다라는 거죠. 쌤, 저는 수투할 때 접선의 방정식 잘 몰라서 잘 못했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곡선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y는 fx 그리고 그 위에 점 하나를 잡아주시고 이 점의 좌표는 a, fa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건데 어쨌든 얘도 직선이야.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 1학년 때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점이 주어지면 그 직선의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배우셨다라는 거죠. 이때 m은 기울기였고 x1과 y1은 지나는 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요 빨간색 접선이 지나고 있는 점은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x1, y1 지나는 점 자리에 a, fa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접하는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근데 얘가 이름이 참 많았어요. 그쵸? x가 a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했었고요. x가 a인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라고도 했었습니다. 물론 x가 a인 점에서의 미분계수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뭐라고 하기도 했냐면 f'A다 라고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공식이 y는 f'A, x-a 플러스 fA다 라는 거였죠. 자, 요거 안 되시는 분들 계속 따라 하셔야 돼. 접선의 방정식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y는 f'A, x-a 플러스 fa 이것만 떠올리면 돼. y는 f'A, x-a 플러스 fa다.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a가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요 점의 x좌표. 근데 요 점이 뭐냐? 접점이죠. 접하는 점, 접점. 접점의 x좌표가 A다라는 거. 분명히 X좌표입니다. X좌표. 접점의 X좌표가 A다라는 거. 자, 어떤 힌트가 따라 붙었느냐?
요런 힌트들이 따라 붙었다라는 건데, 세 개의 힌트가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세 개 중에 하나가 주어졌었다라는 거죠. 어떤 힌트들이 있었냐면은 접점, 기울기, 외부점. 얘들아, 이거 전부 다 복습이다. 근데 이 단원에서 다 써먹는 거야. 자, 접점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보통 위의 점 이렇게 많이 주어졌죠. 접점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뭐가 주어진 거냐? A가 주어진 거다라는 거죠. 왜? 접점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접점의 X좌표랑 Y좌표가 주어졌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 접점의 X좌표를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A라고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접점의 X좌표인 A가 주어졌다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저 식에서 F'A가 주어졌다가 되겠죠. 얘가 뭐 얼마다 하게 되면 A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결국은 A 값이 구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외부의 점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 접점 이외에 또 다른 점 하나가 주어졌다가 되겠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니들이 이 점과 이 점을 구분 안에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았었다라는 거거든요. 외부의 점은 보시는 바처럼 분명히 접점과는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점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안 돼. 이 점은 접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가 A가 아니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아니야. 외부의 점의 X좌표는 A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를 A에다가 넣으면 안 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디다 써먹냐? 니들 Y는 2X 플러스 B가 1,3을 지난다. 그럼 뭐해? 얘랑 얘를 뭐해? X에다가 Y에다가 넣잖아. 요 점이 주어졌다고. 접선이 지나는 점 하나가 주어졌다고. 그럼 이 점을 XY에다가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점이 주어지면 그 외부의 점을 접선의 방정식에서 X와 Y에다가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접점이 주어지면 접점의 X좌표가 A니까 A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 기울기가 주어졌다라면 F'A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 외부점이 주어지면 XY에다가 넣어주시면서 결국은 A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A가 구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쌤이 접선의 방정식은 기승전 결국은 A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A는 접점의 X좌표임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복습이야. 근데 이게 굉장히 낯설어. 접선의 방정식 수투 배울 때 제대로 안 했어. 그럼 지금 공부하시면 돼. 이게 다야. 이 내용만 있으면 미적분 내용 다 풀어. 미적분에서 배우시는 접선의 방정식 모든 문제를 예를로 다 풀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확실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끝났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 탄젠트 x 위의 점 4분의 파이 콤마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그냥 써. 뭘 써? y는 f'A, x-a 플러스 fa. 따라해봐. y는 f'A, x-a 플러스 fa 써. 따라해. 그리고 찾아야죠. 뭘 찾냐? 힌트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주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뭐가 주어지고 있느냐를 찾아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위에 점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접점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접점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접점의 X좌표인 A가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를 구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지 뭐. A를 뭐 구했다 하기보다도 그냥 A를 찾았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되나? 그럼 얘는 X가 4분의 파이 1대 Y니까
1이죠. 바로 또 1을 쓰실 수도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만 구하면 되냐? f 프라임 4분의 파이만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하냐? 미분하고 4분의 파이 넣으면 되지. 그럼 이제 미분을 할 수 있어야지. 탄젠트 x를 미분하실 수 있어야죠. 자,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나와야지. 앞에 거 막 뒤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앞에 거 만약에 뒤지고 있을 거면 지금 이 단어를 공부하면 안 된다고. 앞으로 돌아가서 그걸 다 하고 오라고. 탄젠트 x 미분하시면 시컨트 제곱 x가 되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넣을 건데 시컨트 x가 코사인 x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거의 제곱이야. 근데 코사인 x에다가 4분의 파이 넣으시면은 2분의 루트 2 제곱하면은 2분의 1 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죠. x에다가 미분해서 4분의 파이를 넣으시게 되면 2가 구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분배해서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다음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y는 f'A, x-a 플러스 fa다 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어떤 힌트? 위의 점이 주어지고 있다. 즉 접점이 주어지고 있다. 즉 접점의 x 좌표인 a 값이 주어지고 있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a에다가 2분의 1을 넣어주시게 되면 얘는 그때의 y니까 1이 되겠고요. 미분해서 2분의 1만 집어넣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거 미분할 건데 뭐 복세 미분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 제곱하시고요.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플러스 그래서 1-x의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미분했어요. 2분의 1 넣겠죠.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4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전개하시면 끝나죠. 4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중에서 접점, 즉 A가 주어졌을 때를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자, 다음 곡선에 접하고 다음 직선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직선? 접하는 직선.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죠. 일단 고민할 게 없잖아. 접선의 방정식 문제라고? 그러면 일단 써야지. 고민은 쓴 다음 하는 거지. 무슨 고민? 접점이 주어졌는지 기울기가 주어졌는지 외부점이 주어졌는지를 찾아내야 되니까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평행 기울기 조건입니다. 자, 평행이 기울기 조건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래. 지금 미적분을 공부하고 있는 마당에 그렇잖아요. 기울기가 평행하다라고 하니까 2분의 1로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거니까 f'A가 주어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f'A는 요거 이제 미분하시면 되는데 요거 미분하면 코사인 x 대세죠. 거기다가 a 집어넣으면 코사인 a가 되겠고요. 요게 2분의 1이 되게끔 하는 a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요 범위 안에서. 자, 코사인 a가 2분의 1이 되게끔 하는 a는 많지만 이 범위 안에서는 3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고 a를 구해냈다라는 거죠. a를 구해냈으면 끝이다! 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다 끝났다. 이제 조금만 더 풀면 답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3분의 파이니까 a에다가 3분의 파이를 넣고 구해주시는 게 아니라 얘들아 미분해서 2분의 1이 되게끔 하는 a를 구했더니 3분의 파이잖아. 그걸 넣었잖아.
그럼 당연히 2분의 1이 나오지. 요거는 미분한 거에다가 3분의 파이를 넣고 이러고 계시면 안 돼. 그럼 틀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잡아먹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2분의 1 쓰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F 3분의 파이는 구하셔야죠. 여기다가 3분의 파이 넣으시면은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직선의 식이 다음과 같이 6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루트 3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마찬가지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거고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힌트가 주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힌트? 기울기 힌트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 문제니까 또 쓰는 거지. 아주 그냥 지겹게 쓰는 거야. 그냥 지겨울 정도로 써야 돼. 그리고 요 직선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자, 수직 어떻게 썼냐면은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였습니다. 요거 뒤집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2분의 1이 되죠. 요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기울기가 주어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담당하고 있는 게 뭐냐? F'A다. 얘가 2분의 1이다. 라는 거죠. 자, 미분합니다. 요거 미분하면 이 대답 나와야죠. 직각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뭐 앞에 거 뭐 뒤져보고 이러시면 큰일 난다고. 요거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거기다가 a를 넣은 거니까 a분의 1이 되겠고, 그게 2분의 1이 되려면 a는 무리수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a를 구해냈다라는 거죠. 기승전 a만 구하면 거의 다 끝난 거라고. a를 구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f'E는 당연히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 되게끔 하는 a 값을 구한 거예요. 자, F2는 넣어주시면은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분의 1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문제 중에서도 기울기가, 즉 F'A가 주어진 유형을 풀어봤습니다. 자, 얘 이제 3번입니다. 원점에서 다음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 문제 역시 접선의 방정식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럼 또 아이고 지겨워 해도 적으셔야죠. 그럼 이제 어떤 힌트가 주어졌느냐? 원점이 주어졌다. 그럼 이 원점이 접점이냐 외부점이냐라는 건데, 요 점에서 곡선에 그었다라고 하니까 외부점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요 식에서 외부점이 주어졌을 때는 x와 y에다가 넣어주셔야 된다 라는 거. 제발 a에다가 넣지 마. a에다가 0 넣지 마. 부탁드릴게요. 자, 원점 외부점입니다. 외부점과 접점 구분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0은 F'A, 뭐 미분 바로 해버릴까? 요거 미분하시면 좀 전에 했잖아요? X분의 1입니다. 그래서 A 넣으시면 A분의 1이고, 요거 마이너스 A 되겠죠? 자, A 넣으시면은, LNA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넘겨주시면 LNA가 1이 되니까 A가 무리수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뭐가 구해지는 거야? A가 구해지는 거지. A가 구해졌으면 거의 다 푼 거라고. 자, 이제 A에다가 무리수 1을 넣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F'E입니다. 미분하면은 요거 미분하면은 X분의 1이었고,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x-2고요. F2는 여기다가 넣으셔야죠.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마무리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원점에서 로그 lnx 자연 로그 그래프에 접선을 그으시게 되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x가 됩니다. 이것의 역함수인 지수함수
y는 2의 x 거듭제곱 그래프를 원점에서 접선을 그으시게 되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가 됩니다. 같이 가져가시는 거야. 같이. 요거는 문제에서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면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예. 뭐 이 정도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냥 평소에 외우고 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써먹을 일이 있으면 바로 2분의 1x, 2x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땡겨낸다라는 겁니다. 자, 괄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거고요. 그러면 y는 f'A x-a 플러스 fa다 라는 거죠. 자, 우선 어떤 힌트가 주어졌느냐? 요 점에서 곡선이 긋겠다라고 하니까 외부점이 주어진 거다. 제발 a에다가 1을 넣지 말라는 거. 외부점은 x와 y에다가 넣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f'A는 미분해야죠. 요거 미분하면 그대로네. 속에 거 미분을 하더라도 어차피 1이기 때문에 1을 곱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자, A 넣으시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다 넣으셔야죠. 똑같은 식이긴 하지만 여기다 넣으셔야죠. 그러면 2에 A-1 거듭제곱을 묶이면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지수라는 놈이 정말 좋은 놈이에요.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죠.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죠. 우리가 이런 방정식에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곱한 값들이 0이 되려면 각각이 이제 0이 되는 경우를 이제 고려하셔야 된다는 건데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안 된다는 거야. 부등식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부등식에서도 얘는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나눠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부등호 방향도 안 바뀌고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나오면 좀 조화를 하시면 돼. 얘가 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얘는 신경 안 쓰고 풀어도 된다는 거야. 자, 그럼 결국은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얘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가 0이 되려면 A가 2가 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A 값을 구해냈다라는 거야. A 구해냈으면 뭐 거의 다 푸는 거지 뭐. 그래서 A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서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미분한 거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은 무리수 2 되겠고요.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은 무리수 2 됩니다. 그래서 전개하시면 2x-2가 되면서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진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은 다 배웠어요. 여기까지 새로 배운 건 하나도 없어. 정말 이번 단원 들어와서 새롭게 배운 내용은 정말 하나도 없어. 자,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 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필요 없어.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접선의 방정식은 뭐만 하면 돼? y는 f'A x-a 플러스 fa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것만 하면 돼. 여기서 a는 뭐냐? 접점에 x 좌표다라는 거죠.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A는 접점의 X좌표야.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응되는 문자에다가 좀 제발 좀 잘 넣어라. 대응되는 문자를 잘 찾아서 좀 잘 넣어라. 문제에서 X값이 주어졌을 때 그 X값을 제발 T에다가 넣지 좀 마라. 문제에서 T값을 알려주고 있을 때 제발 그 T값을 제발 X나 Y에다가 좀 제발 좀 넣지 마라. T는 T에다가 넣고 X는 X에다가 넣고 Y는 Y에다가 넣어야지.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도대체 T값을 X에다가 넣고 지랄들을 하냐고. 니들이 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정말 딱
하나밖에 없어. t값을 x에다 넣어서 그래. 어이 쌤, 제가 바보도 아니고 t값을 x에다 넣겠어요? 그 바보 같은 짓거리들을 니들이 겁나 많이 한다고. 왜? 문제에서 알려주는 값이 t값밖에 없어. 근데 넣어야 되는 문자는 x야. 문제에서 t값밖에 안 알려줘 놓고 넣으라는 건 x를 넣으래. 근데 사실 니들 그런 거 고려도 안 해. 넣을 게 결국 하나밖에 없고 넣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냥 넣는 거야. 이 문자가 x인지 이 값이 t값인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넣는다고. 제발 대응되는 문자를 좀 보시면서 대입을 하시라고. 대응되는 문자를 보시면서 대입을 하시라고. 그럼 쌤, 문제에서 t값이 주어졌는데 x값은 어떻게 넣었나요? t값에 대응되는 값을 넣어서 그때 x값을 구해. 그리고 그 x를 넣어. t를 x에다 넣는 게 아니라 t에 대응되는 x값을 구하고 그 x값을 넣어. t에 대응되는 y값을 구해서 그 값을 y에다가 넣어. x에 대응되는 t값을 구해서 그 t값을 t에다가 넣어. x에 대응되는 y값을 구해서 그 y값을 y에다가 넣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응되는 문자를 좀 잘 보고 대입하라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다 필요 없어.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 예제는 문제가 조금 그래서 옆에 있는 숫자 바꾸기를 가져왔어요. 숫자 바꾸기에 있는 문제를 먼저 보고 예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로 나타낸 곡선에서 주어진 매개 변수의 값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y는 f'A x-a 플러스 fA라고. 여기서 a는 접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t가 주어졌네? 요 값을 넣으래, 요 값을. 요 값에 대응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래서 요 1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는다. 라는 거지. 누가? 니들이. 그래서 틀린다. A는 뭐라고? 접점의 x좌표라고. 접점의 x좌표라고. 왜 t값을 x에다가 넣고 지랄들을 하냐는 거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틀립니다. 이게 한두 명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미분을 못해서 틀리지도 않을 거고요. 뭐 틀릴 곳이 없어. 근데 진짜 많이 틀려와. 근데 뭐 때문에 틀리냐? 물론 계산 실수 같은 거에서 틀리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정말 죄다 x에다 1 넣어가지고 틀린다고. 자, 얘는 x니까 x값을 넣어야지. 쌤, 근데 x값이 안 주어졌는데요? 그 대신 x와 t의 관계식이 주어졌잖아. 그래서 t가 1일 때 그때의 x를 구하는 거죠. t가 1일 때 그때의 y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뭘 넣어야 돼? 1을 넣어야지. 근데 쌤, 아까 1 넣으면 안 된다면서요. 이 문제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얘랑 똑같아진 거고, 이 1과 이 1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잖아. 이 1은 t값이고 이 1은 x값이야. x값이랑 t값이 항상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문제에서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뭐 이따구로 냈냐 이런 거지. 조금 이해를 시켜놓고 이렇게 내던가.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1은 이 1이 아닙니다. 요 1이에요. 여기 있는 1입니다. 그리고 이 1은 어디서 구해냈냐면 t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그때의 x값입니다. 얘를 넣은 거야, 얘를.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얘가 x값이야. x가 1일 때의 y지. 이거 얼마냐면 3이 되겠습니다. f1은 3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만 구하면 되냐면 f'1만 구하면 돼. f'1 어떻게 구하는데?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되지 뭐. 미분합니다.
근데 지금 매개 변수로 나타나는 함수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 미분 진행하시면 되죠. 그래서 dy dx를 dt dx, dt dy 하셔서 분모에 x 미분한 거, 분자에 y 미분한 거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x 미분하면은 4t 제곱, 4t 세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겠고요. y 미분한 거 4t 세제곱 플러스 2t죠. 이제 미분했으니까 미분하고 1 넣기로 했잖아. 미분해서 1 넣으시면 되죠. 되나요? 여기서 이제 별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분들은 또 이제 틀린다는 거야. 이 값은 뭐라고? x값이라고. x값이라고. 도대체 t에다가 왜 x값을 넣냐고. 여기는 지금 t잖아, t. 얘는 x라고 했고 선까지 연결시켜서 x라고 적어놨는데 여기다 뭘 넣으셔야 돼? 1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1? 요 1, 요거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x에다가 1을 넣으려고 했는데 x가 없네? t가 있네? 그럼 다시 빠꾸 뒤돌아가서 x1에 대응되는 그때 t가 뭐지? 1이네? 그걸 갖고 온다. 만약 여기에 y가 있었다면 3을 가지고 올 거고 x도 있고 y도 있고 t도 있으면은 t값 1, x값 1, y값 3을 집어넣을 거고 대응되는 문자를 잘 보고 대입하시라고. 자, t에다가 1을 넣습니다. t에다가 1을 넣긴 넣는데 얘를 넣는 거야, 얘를. 그래서 2분의 6이 되면서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f'1이 얘가 3이라고.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 계속 또 해볼게요. 뭐 매개 변수로 나타난 함수의 접선의 이딴 거 뭐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y는 f'A x-a 플러스 fa고 대응하는 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이 점이 접점이라고. 그러니까 A가 주어진 거라고. 근데 마침 문제에서 값 하나가 주어졌네? 마침 문제에서 값이 어쩌다 보니 하나가 주어져 있네? 그럼 얼른 주워 먹는 게 아니라고. 얘는 세타고 얘는 x잖아. 접점의 x좌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3분의 파이 넣으시면 안 되는 거야.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그때의 x값을 구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3분의 파이 집어넣으시면은 2분의 루트 3이고 그거 제곱하면은 16분의 9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은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16분의 1 되겠어요. 그러니까 A에다가는 16분의 9를 넣는데 그럼 얘는 x가 16분의 9일 때의 y니까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 구해서 마무리하면 되네요. 요거 어떻게 구하는데? 미분해서 16분의 9 집어넣으시면 되죠. 근데 미분하려고 그랬더니 매개 변수네? 그럼 세타지. d세타 dx, d세타 dy. 그래서 x 미분한 거 분모에 깔고 y 미분한 거 분자에 깔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미분하시면은 건미분하셔야 되겠네. 4 사인 세제곱 세타 그리고 속의 거 미분하시면 코사인 세타 따라 붙습니다. 자, 분자 y 미분합니다. 그러면 건미분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요건 건미분했기 때문에 코사인을 미분한 게 아니에요. 4제곱을 미분한 거기 때문에 내리고 빼기 1 한 게 끝이죠. 아직까지 마이너스 붙이는 거 아니야. 이제 속에 있는 코사인을 미분하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사인이 붙겠죠. 그러면 약분되고 약분해주고 약분해주면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미분했어요? 미분했으면 이제 뭐 하기로 했냐면 16분의 9를 넣기로 했잖아. 그치? 그래서 세타에다가 16분의 9를 넣으려고 그랬더니 이상한데? 사인 16분의 9? 이지랄들 하고 있는 거지.
쌤, 사인 16분의 9를 어떻게 구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막 넣는다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넣어버린다라는 거죠. 세타잖아. 얘는 x값이고 도대체 왜 x값을 세타에다가 넣냐라는 거죠. 미분해서 16분의 9를 넣을 거야. 그래. 미분해서 16분의 9를 넣을 거야. 미분해서 16분의 9를 넣을 건데 어디다 넣을 거냐면 x에다 넣을 거야. x 어디 있니? 없네. 그럼 그냥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넣는 거야? 아니라고. 다시 돌아간다고. x에다가 16분의 9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문자가 세타밖에 없네? 그럼 16분에 대응되는 그때 세타가 얼마지? 3분의 파이네? 3분의 파이를 들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파이 집어넣으시면은 분모가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3 되겠고요. 3분의 파이 들고 들어가면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f 프라임 16분의 9가 되겠습니다. 비록 16분의 9를 넣진 않았지만 x에다가 16분의 9를 넣진 않았지만 x에다가 16분의 9를 넣는 것과 세타에다가 3분의 파이를 넣는 것은 같은 거라고. 왜?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그때 x가 16분의 9거든. x가 16분의 9일 때 그때 세타가 3분의 파이고. 그래서 x에다가 16분의 9를 넣는 것과 세타에다가 3분의 파이를 넣는 것은 같은 거라고. 그렇게 해서 구해진 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는 거죠. 분배하셔서 정리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미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대응되는 문자를 잘 찾아서 잘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이게 니들이 클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곡선 위에 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접점 주어졌을 거고요. 접점 주어진 거고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러면 y는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fa죠. 여기서 a는 접점의 x좌표인데 곡선 위의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지금 a가 주어졌어. 얼마? 마이너스 3. 이거 접점의 x좌표 맞잖아. 마이너스 3 집어넣는다고. 그럼 그때 얘는 y값이니까 마이너스 2를 넣는다고. 그래서 이제 요것만 구하면 돼. 미분해서 마이너스 3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미분하려고 그랬는데 매개 변수로 주어졌네? 그럼 뭐 매개 변수 미분하면 되지 뭐. x 미분한 거 분모에 깔고 y 미분한 거 분자에 깔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요거 미분합니다. 몫의 미분으로 들어갈게요. 분모 제곱하고요. 위에 거 미분하면 1이고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겠죠. 자, y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제곱하고요. 위에 거 미분하면 0이니까 있을 필요 없고 바로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붙습니다.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t 플러스 t 소거되면서 2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얘랑 똑같아. 그래서 얘가 그냥 1이 나와버려. 그러면서 우리 지금 미분해서 마이너스 3 집어넣기로 했는데 미분한 결과 그냥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넣고 자시고 할 게 없이 그냥 1인 거야. 그래서 그 문제가 그냥 이렇게 끝나버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문제가 그렇다. 예. 왜냐면은 여기에 원래대로라면은 막 t에 대한 식이 막 y 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때 내가 니들한테 또 뭐라고 할 거야? 자, 이렇게, 미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넣어야죠. 얼마를 넣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니들은 틀리는 거야! 이런 멘트를 막 쳐야 된다는 거지. 얘는 x값인데 왜 도대체 t값에 넣고 지랄들이야?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그에 대응되는 t값을 구해서 이거 넘기고 막 정리해서 하면 t가 구해지겠죠. 그거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상수가 1 떡 떠버리니까 넣을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요 문제는 그닥 매개 분수를 이용한 접선의 방정식 문제로서 그닥 괜찮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바이올 포인트입니다. 자, 음함수로 나타낸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하면서 어쩌고 막 이러고 있는데 분명히 얘기했잖아. 새로 배울 건 하나도 없다고. 그냥 다 뭘로 풀 거라고? 그냥 다 이걸로 풀 거야. 전부 다 이걸로 풀 거야.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풀 거란 얘기죠. 뭐만 조심해달라고? 대응되는 문자를 좀 잘 보고 대입하라고. t값을 어디다 넣지 말라고? t값은 어디다 넣으라고? 당연히 t에다가. x값은 어디다 넣으라고? 당연히 x에다가. y값은 어디에다 넣으라고? 당연히 y에다가. t값을 x에다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y값을 x에다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니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듯이 틀려버리니까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강조를 드려요. 대응되는 문자를 잘 보고 대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새롭게 배우는 내용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곡선 위의 점 6,2를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문제를 한번 이해해보면 곡선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고 있다는 거겠죠. 여기 위에 6,2라는 점이 있고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 과 수직. 얘랑 수직인 게 많잖아. 근데 그 많은 수직인 직선들 중에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요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게 지나는 점 6,2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6,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럼 기울기만 구하면 되네? 근데 기울기를 구해낼 수 있는 힌트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직. 빨간 직선과 수직. 그래서 빨간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 빨간 직선이 뭐냐? 접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신 다음 그걸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이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구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 접선의 기울기, 즉 x가 6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6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걸 구해서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이겠다라는 거지. 그럼 f'6을 구하려면 미분해서 6 집어넣으면 되지 뭐. 그래서 미분할 거예요. 근데 이 음함수네. 근데 음함수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양함수 이런 건 필요 없잖아. 그냥 미분하면 되지 뭐. 자, 미분합니다. x로 미분하시면 2x 마이너스 요 곱이 돼요.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원래는 플러스인데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미분하시면 4y y 프라임 붙는 거 조심하시고요. 상수 미분은 0입니다. 물론 이제 얘를 정리를 한 다음에 대입을 하셔도 되지만 그냥 바로 대입하면 되지 뭐. 그쵸? 자, 미분해서 6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 6 집어넣고 여기다가 6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안 되지. 쌤, 근데 얘는 왜 6을 집어넣나요? 이 자리가 x 자리잖아. 접점의 x 좌표 자리잖아. 얘는 y지. 그럼 그 x가 6일 때 그때의 y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는 6을 얘들아 y 프라임에다가 넣으면 안 된다. y에다가는 2를 넣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2-4 마이너스 12y 프라임 플러스 8y 프라임은 0이 되겠고요. 넘겨주시면 4y 프라임은 8이 되면서 y 프라임은 2가 된다.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2를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는 거고요. 분배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옆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 곡선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을 때 그때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OPQ의 넓이이긴 하나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려면 점 P와 점 Q를 구해야 되는데 점 P랑 점 Q가 뭐냐면은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절편 y절편이다라는 거예요. x절편을 구하려면 x절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x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 이 x절편 y절편이고 어떻게 구하냐면 x절편은 y에다 0 넣고 y절편 x에다 0 넣으면 되죠. 넣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식이 필요하다. 뭐 식이 접선의 식이 필요하다. 결국 이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접선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힌트 주어져 있을 거다라는 거죠. 위의 점, 접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y는 f'A, x-a 플러스 fa에서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a가 주어진 거다. 그래서 a에다 2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그때의 x가 2일 때의 y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럼 f'2만 구하면 되네. 그럼 f'2는 어떻게 구할 건데? 미분하고 2 집어넣으면 되지 뭐. 미분합니다.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곱미분입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인데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0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y'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는 얼마를? x에다가는 2를 미분해서 2 집어넣으러 하잖아. 근데 이 자리는 x자리니까 x에다가 2를 y에다가는 그때의 y값 x가 2일 때 그때의 y값 1을 x에다가는 2를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y' 이 돼서 4y'은 8 그래서 y'은 2가 되는 것을 그래서 f'2가 2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구해줬으면 사실 뒤에 뭐 넓이 구하고 이러는 거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2x-3이 주어졌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2분의 3이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요거랑 곱하고 2분의 1 하시면 되는 거니까 4분의 9가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새롭게 가르친 내용이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없어. 접선의 방정식 관련된 거는 수투에서 가지고 온 y는 f'A, x-a 플러스 fa로 다 풀어버렸고요. 미분을 하게 되죠. 미분을 하죠. 근데 미분을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여러 가지 미분법 포함해서 함수 극한하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하는 거, 그 다음에 삼각함수 미분하는 거 다 앞단원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앞에 단원, 6단원 개념 설명하면서 미분 여러 가지 미분 가르쳐 드리면서 결국은 값을 넣게 될 거다. 결국은 값을 넣게 되는데 니들은 아무거나 그냥 막 집어넣을 거다. 그러면 안 된다. 대응되는 문자를 잘 보고 넣어야 된다. 라는 말을 분명히 6단원에서 이미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7단원에서 필요한 내용, 모든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 다 한 거고 그것들을 잘 모아서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미분 연습은 앞에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7단원 그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니들이 집중적으로 연습하셔야 되는 것은 대응되는 문자를 잘 보고 대입한다라는 거. x 값이 주어지면 x에다가 y 값이 주어지면 y 값에다가 t 값이 주어지면 t에다가 세타 값이 주어지면 세타에다가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문제에서 t 값이 주어졌는데
문제에서는 x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한다면 그 t값을 x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그 t값에 대응되는 x값을 구한 다음에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그것만 신경 쓰시면서 풀어주신다면 정말 어렵지 않은 그런 단원이 될 수 있어요. 연습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